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문제아반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그들의 변화를 담은 영상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학생들이었을까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했길래 이토록 큰 변화를 겪었을까요? 처음에는 한국 방문을 비웃던 학생들이 왜 돌아와서는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정을 기획한 교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문제아반이 한국에서 겪은 8일간의 여정,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허드슨 고등학교 교감 마크 웰스입니다. 우리 학교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학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빈곤율이 높고 치안도 불안한 지역에 있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9학년 B반은 우리 학교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웰스 선생님, 9학년 B반 애들이 또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웠어요. 더 이상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보고는 일상이 되었죠. 출석률은 학교에서 가장 낮고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선생님께 대들기 일쑤였습니다. 언어폭력은 물론 간혹 신체적 충돌까지 일어나는 정말 골치 아픈 반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교실 안에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밖에서의 경험입니다. 교장실에서 이 말을 했을 때 교직원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계획은 한미 문화교류 지원 사업에 신청해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죠. 지원서를 제출한 후 놀랍게도 우리는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죠. 한국이요? 그게 어디죠? 쌀국수 나라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무지와 비하가 섞인 조롱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이슨이라는 학생은 의자를 걷어차며 난 안 갈 거예요. 아시아에는 관심 없어요라고 소리쳤죠.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학교 공식 행사고 모두가 참석해야 합니다. 떠들썩한 불만이 이어졌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들이 살아온 세계와 전혀 다른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8명의 학생들과 2명의 교사, 그리고 저까지 총 11명이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절반 정도만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셨죠. 그중 한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다녀와서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비행기에 타기 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우리를 바꾸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희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이 여행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상하지 못했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학생들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죠. 하지만 그 피로는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라고요? 제이슨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 특히 자동 입국 심사대를 보며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죠. 저거 로봇인가요? 로봇 안내원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하자 학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평소 가장 말썽을 피우던 마이클은 로봇 앞에서 경직된 채 서 있었습니다. 이거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 안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겪었던 지루한 출국 절차와 비교하며 아이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너무 깨끗해요. 우리 학교보다 더 깨끗해요. 데이비드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항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거의 반사될 정도였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자동 세정 시스템이 있는 화장실을 보고 마치 신기한 장난감을 발견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우와, 센서로 다 되네. 손대지 않아도 물이 나오고 변기도 자동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죠.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점점 본인들의 행동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니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평소 큰 소리로 떠들던 그녀도 주변 환경에 맞춰 목소리를 낮췄죠. 여기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지하철이나 공항 같은 곳에서는 조용히 하는 편이야. 제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탈 때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동 발권기, 깨끗한 승강장,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아이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선생님, 전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잡혀요. 마이클이 놀라서 외쳤고 몇몇 승객들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작게 미안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평소라면 절대 사과하지 않았을 학생이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풍경, 질서 정연한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는 곳이랑 너무 달라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막 한국에 발을 디뎠을 뿐인데 벌써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탑승한 우리 일행은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들은 이제 주변을 경계하듯 관찰하고 있었죠. 강남역의 대형 디지털 스크린, 자동 개찰구, 안내 로봇 등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자 강남의 번화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 세련된 쇼핑몰,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된 보도. 특히 길거리의 로봇 배달부와 무인 매장들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로봇 배달부를 따라가며 연신 사진을 찍었고 제니퍼와 안나는 무인 카페에서 터치스크린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과정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강남 거리를 걸으며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죠. 학생들은 평소와 달리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점심으로는 현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생소한 음식에 주저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대부분이 좋아했습니다. 반항적이던 마이클조차 이거 괜찮네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에는 코엑스몰을 방문했습니다. 지하에 자리 잡은 거대한 쇼핑단지와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별마당 도서관의 높은 책장들과 독서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평소 책과는 거리가 멀던 제이슨도 한 권의 영어책을 집어들고 한참을 읽더군요. 강남의 첨단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체험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조롱하고 비웃던 모습이 사라지고 대신 진지함과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마이클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사는 곳이 너무 낙후된 거였어요.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시선에서 부끄러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지하철을 다시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현지인들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리를 차지하는 행동 없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제시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오늘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예상보다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가장 놀라웠던 것,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이들에게서 변화가 보인다. 그들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어쩌면 이 여행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에서 천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의 여행. 아이들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되었습니다. 경주로 가는 KTX 안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경험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했죠.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안정감과 깨끗한 객실 환경에 아이들은 또 한 번 놀라워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대신 넓게 펼쳐진 자연과 곳곳에 흩어진 고분들이 보였죠. 가이드의 안내로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인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불국사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단청과 정교한 석조 건축물 앞에서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이드가 석가탑과 다보탑의 역사를 설명할 때 평소 수업 시간에 절대 보이지 않던 집중력으로 경청했죠. 이 탑은 1200년 전의 돌 하나하나를 손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데이비드가 탑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돌의 이음새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돌을 던졌는데 여기선 돌로 예술을 만들었네. 다음으로 우리는 천마총을 방문했습니다. 신라 시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인 고분 앞에서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경건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자발적으로 모자를 벗었고 다른 학생들도 그를 따라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발견된 천마도와 금관 등 유물을 보며 아이들은 경외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첨성대로 이동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설명에 아이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별을 관측하기 위해 7세기에 이미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죠. 안나가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서구 중심적인 역사 교육의 한계를 그때 처음으로 인식했죠. 경주 박물관에서는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감상했습니다. 금관, 금제 귀걸이, 도자기 등 정교한 공예품들 앞에서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제니퍼가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나눴고 이런 깊은 질문이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학생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경주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전통 한식을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반찬들과 된장찌개 앞에서 아이들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식사 후 우리는 동궁과 월지를 방문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물에 비친 고대 건축물의 모습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내용만 올리던 그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학생들의 소감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경주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진지하게 나눴고 특히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건물이 50년 된 것도 오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1000년이 넘는 건축물을 보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역사 앞에서 겸손해졌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오래된 것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의 과정이 되고 있다. 다음 날 우리의 일정은 템플스테이였습니다. 현대적 도시와 고대 문화를 경험한 후 이제 정신적 수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주 외곽에 있는 한 사찰로 향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하자 주지스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간단한 절차 후 각자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온돌방에 얇은 요와 이불만 놓여 있었죠. 화려한 장식이나 가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불평을 했지만 이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핸드폰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시자 학생들은 마치 산소가 끊긴 것처럼 당황했습니다. 특히 제이슨은 거의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스님의 단호하고도 자비로운 태도에 결국 모두가 순응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를 곧 깨닫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첫 번째 일정은 사찰 예절 배우기였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법, 절하는 법, 그리고 차를 마시는 예법까지. 평소 바른 자세로 앉은 적 없던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던 그들도 차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바로 공양이었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는 것, 소리내지 않고 먹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그릇을 직접 닦는 것까지. 이런 경험은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진지하게 임했고 식사 후에는 모두가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108배 수행이 있었습니다. 처음 듣자마자 학생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108번이나 절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도에 따라 하나씩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던 아이들도 20배쯤 되자 조용해졌습니다. 50배를 넘어갈 때는 이마에 땀이 맺혔고 80배가 넘어갈 때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마이클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욕설을 자주 하던 그가 90배쯤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울었다고 고백했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집중이 그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108배가 끝난 후 학생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함께한 고통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명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점차 자세를 잡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가장 산만하던 제니퍼가 가장 집중력 있게 명상에 임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말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취침 시간, 아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핸드폰 없이, TV 없이 그저 하루의 경험을 되새기며 잠드는 시간.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모두를 깨우는 목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템플스테이를 떠난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템플스테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죠. 특히 평소 가장 거칠었던 마이클은 차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시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음식점과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제니퍼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점심으로 김밥과 빈대떡을 먹기로 했습니다. 찻잎을 베어 물자마자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데이비드가 연신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 등을 맛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안나도 음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죠.
식사 후에는 어른들을 위한 막걸리도 맛보았습니다. 물론 아주 소량이었지만 학생들은 이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후 우리는 근처 한복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이 전시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장난스럽게 구는 모습이었지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본 후에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평소 자존감이 낮았던 제시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했죠.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항상 카메라를 피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니까요. 한복을 입은 채로 우리는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짓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싶다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관심에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마이클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학교 드레스 코드로 한복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우리는 한국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메뉴판을 읽으며 아이들은 각자 다른 차를 주문했고 차를 마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 조롱하는 대신 진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그들이 단순한 관광객의 시선을 넘어서 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공원과 그 옆을 흐르는 강을 보며 아이들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치킨과 피자를 배달시켜 공원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제이슨이 불현듯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행이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네요. 이 간단한 고백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우리의 여행이 성공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아이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에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학생들처럼 보이는 젊은이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안나가 놀란 표정으로 밤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지 물었고 가이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말에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이 조용히 자신의 동네였다면 이 시간에 혼자 걷는 건 큰일 날 일이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졌고 특히 여학생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은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한국인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깨끗한 역사,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전철,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람들. 전철 안에서 마이클이 그동안 너무 위험한 걸 당연하게 살았다고 말했고 그 한마디에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특권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로비에서 잠시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제니퍼가 한국이 안전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저는 여러 요인들을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학교도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학교 창문을 깨뜨리고 다른 학생들을 위협했던 아이가 이제는 안전한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아이들은 깨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깊은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제시카가 학교로 돌아가면 뭔가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되었다. 그들은 오늘 밤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인사동 근처의 카페에 모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자유로운 쇼핑과 관광 후 오후에 공항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학생들과 이 여행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어땠는지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침내 평소 말이 적던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아시아의 어떤 나라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한국의 역사적 유산에 가장 감동받았다고 했고, 제니퍼는 템플스테이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소감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그냥 교화 프로그램이라며 비웃었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내 인생이 조금 미안해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아이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제시카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고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은 자기가 치우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어서 제이슨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학교로 돌아가면 뭔가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본 것들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발표 같은 거요. 평소 발표는커녕 수업 자체를 거부하던 학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믿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의 소감을 들으며 나는 이 여행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작은 세계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가능성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마지막 쇼핑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서로를 도우며 기념품을 골랐습니다. 평소 서로를 괴롭히던 마이클과 제이슨이 함께 선물을 고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이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내가 그들을 바꾸기 위함이었지만 정작 바뀐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를 되돌아보게 한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우리는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내년에도 올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학교에서 실천한다면 다음 여행도 가능할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여행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뉴멕시코로 돌아가는 긴 비행 내내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